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홀로 상승을 연속적으로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특히나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스의 주도로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은행주, 금융주가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와 또 넷플릭스가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지수 하방이 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8% 넘는 낙폭을 보여줬고요. 또 테슬라는 9% 넘게 끌어내려졌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마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장 2차 전지 어떻게 향방이 열려질지 우리 증시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살짝 내려가고 코스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0.38%, 두 지수 모두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9% 내려가면서 2,590.16포인트로 2,600선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코스닥 역시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코스닥은 1.31%,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919.44포인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증시 상황을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 아무래도 뉴욕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우리 증시 역시도 흔들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24일에 옵션 만기일이고요. 27일엔 FOMC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 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중심으로 좀 나올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떤 좀 시장에 대해서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보다도 한번 오전장을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전에 이제 TSMC 실적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부분을 좀 참고로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수급 쏠림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제 약간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 약세를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개장 전에 봐야 할 종목들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제도 제2차 방산 수출 전략 평가 회의가 좀 열렸죠. 원래 지난 4월에 열렸을 때는 어떤 방향성 이런 비전을 좀 제시했다고 한다면 어제 회의에서는 이 구체적인 하반기 때와 내년에서의 어떤 수출 전략, 그러니까 이 정부 그리고 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의 이한테 합작으로 해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부분 좀 얘기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마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이 정부 차원에서도 방산을 이 수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주들 현대로테 그리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긴 한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지상 쪽에서의 방산 부분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이연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 2분기 영업이익 한 7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은 이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지금 하반기 때 실적이 우리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K9, 자주포, 그리고 이 K2 연장 로켓이죠. 다연장 로켓인 천무 같은 경우에도 어떤 1분기 때 수주가 좀 대부분 완료가 됐고, 이제 올해 4분기부터의 그 실적에 대한 이 수주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분기 실적의 우려감 주가 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현재 위치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권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 그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면 오늘 같은 날 사실 주식 종목 추천하기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짧게 좀 그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이 조정 받을 거 판단되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죠.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이 MLB 쪽에서의 전문 제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8층 이상의 어떤 고다층 기판을 데이터 센터 서버나 여러 가지 스위치 라우터, 해외 고객사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어떤 PCB 업체 중에 이 이수페타시스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AI 반도체나 최근에 어떤 이 고부가가치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을 수요가 올라간다는 예상했을 때 이수페타시스 오늘 추천주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측가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모두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세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42%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1%, SK 하이닉스가 1.63%로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1%,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0.34% 약보 혹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이 3.45% 더욱더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4.43%, LNF가 4.39% 이렇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시죠. 네, 포스코 DX 2.09% 하락 출발합니다. HLB가 0.15%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만이 유일하게 0.73% 강보합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습니다. 개장했습니다. 현재 9시 2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제는 혼조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어두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발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전에 시장이 좀 빠진다면 오후까지도 이어질지 혹은 오후에는 조금 차츰 상방이 열려질지도 관측 포인트입니다. 저희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무래도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오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 지수를 어떻게 이끌어줄지 어떤 섹터가 그렇다면 다음 타겟이 될지도 궁금한데 우리 지금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83% 하락하면서 출발을 알렸고요. 2,578.4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조금 더 하방이 열려가는 모습입니다. 1.4%, 1.38%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918.79포인트 선에서 우리 개장 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이 지금 지수 현황을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그렇다면 섹터들 내에서 움직임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부장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특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2차 전지 역시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여전히 유효한 소재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웃음보다는 조금 울음짓는 그런 종목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97%,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더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2.18%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48%, 네, 반도체 대장주가 역시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는데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흘러내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포스코 그룹주 역시도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운수 창고가 어제 강했습니다. 운수 창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각 이슈가 있었던 만큼 급등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매물이 모두 출회하면서 오늘장은 조금 더 빠져나갈 것으로도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94% 아직은 유효한가 봅니다. 3.94%,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매각이 된 이슈가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는 HMM입니다. 그런데 운수창고 자체 섹터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 그리고 LCC 저가 항공주 위주로 항공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어제 우리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한항공은 1.14% 살짝 매물 출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칼 0.2%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0.59% 빠져나가는 모습. 제주항공은 사실 어제장 살짝 2% 강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살짝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0.61%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일반 전기전자 업종들 굉장히 파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하방이 더욱더 열려가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 2.21%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31%,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던 탓일까요? 혹은 테슬라발 이런 아쉬운 부진의 모습일까요? 2차 전지 그룹주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제약주가 강합니다. 제약주는 오늘 좀 상대적으로 붉은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HLB가 0.29% 강보합권에서 지금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리보세라닙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어제장 상승 마감했고요. 또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HLB가 강했지만 오늘장은 매물을 조금 더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0.15% 약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에도 코스닥을 조금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3.77%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케어젠 2.34%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2%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이 조금은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다음은 엔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브 뉴진스가 새롭게 컴백하는 날입니다. 하이브의 효녀라고 불리죠. 뉴진스 오늘 컴백하면서 많은 주주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주목할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서도 우리 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오락문화에서는 조금 더 뱉어내는 모습이네요. 하이브 어제장에서도 상승을 마감 지었었는데 오늘장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M도 어제장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 2.04%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은 오락문화 쪽 엔터 업종 역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1.2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9시 05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인데 보니까 비차익으로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죠. 302억 정도 지금 팔자가 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은 시장에서 지금 673억 코스피 이렇게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약간 삽니다. 비차익에서도 플러스 50억 이렇게 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보면 말이죠.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당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6% 이렇게 많이 빠졌고 특히 IT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걱정을 하겠는데 그 삼성전자, 7만 전자를 지금 이탈해서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우리 볼 때 말이죠. IT의 약세, 나스닥의 약세가 지금 그대로 우리 시장한테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반도체 업종, 투심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게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IT 업종,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니면은 아직까지 3분기도 그렇고, 드램 익스체인지만 봤을 때도 이 드램 가격이 좀 떨어지는 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나 어떤 IT 업종이 지금 시장이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좋다라고 단언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항상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이 다른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낙폭은 아마 미국의 기술주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흑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흑자는 좀 4분기, 빠르면 4분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주가를 잡는 전략도 좋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보다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2분기 실적, 자동차나 오히려 엔터, 이런 이 실적주에 대한 매수 관점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디램 외에 HDM3나 여러 가지 기대가 될 만한 구보가 가치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잡히는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제가 볼 때 3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관망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려감은 주가에 좀 많이 좀 선반영됐던 감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단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술주, 특히 나스닥 지수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서의 이 나스닥 그리고 이 전방 기업들의 행보를 보고 대처하는 전략이 가장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IT 약세인 가운데 지금 보니까 개인들 관심이 많은 에코프로 BM 장초반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이너스 1.8%, 오늘 금양은 4.7% 이렇게 오르네요. 어제 미국에서 테슬라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테슬라 쪽에서의 영향이 어제 2차 전지주 테시엄을 차익 실현의 어떤 이유가 좀 됐었고, 이 테슬라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슈크 부분은 좀 테슬라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약간 폐배터리 쪽으로의 그런 수급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여러 지금은
항상 차시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영역에서 지금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늘 테슬라 주가를 또 봐야겠지만은 안정화됐을 때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의 이 CEO의 발언이나 어떤 향후의 비전 이 부분도 지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넷플릭스 여러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망적인 얘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관련 종목이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우선 저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 쪽에서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폐배터리 쪽, 성일라이트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에서는 골드만삭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금융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보험 이렇게 금융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금융 기업들이 주가 변동폭이 큰 그런 섹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주가가 더 영향을 받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나라 지금 은행이나 이 금융주들의 주가가 생각보다는 반응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금융 쪽에서 불안한 부분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테고,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슈는 좀 되질 않지만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융주에 대한 부분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은행주 안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때는 그게 거의 못 봤죠.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점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특히 이제 금융 지주사들, 어떤 KB금융,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굵직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시장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메리츠 금융지주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폰에서 오늘 언급을 해드렸는데 1.6%나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조금 반가운 느낌이 있고요. 자, 삼성중공 오늘도 0.9%나 이렇게 오르고 현대미포조선 0.5% 오르고 있는데 조선주들 이런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어떻게 좀 기회를 잡아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반도체나 IT 업종을 조정받았을 때 사는 것보다도 지금 잘 가는 특히 이제 조선 업종 그리고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종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전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 2분기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죠. 지금 그 전에 삼성중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저가 수주에서 이제는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어떤 친환경, 그러니까 이 비싼 가격에 나와주고 있는 이 조선 쪽으로의 방향성을 풀었던 부분이 이제 이 실적으로 올해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지금 2천억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흑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성가 쪽에서의 물량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이 삼성중공업이 이런 부분 더 자신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일회성 비용도 많이 좀 제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을 오히려 지금 이 반도체나 IT주에 떨어졌을 때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최전방에 있는 기업, 그 조선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고 성광변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페이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더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개장 직후에는 약보합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더 내려가서 코스피 1% 그리고 코스닥 1.04%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떻게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이어나갈까요?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의 낙폭이 조금은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섹터들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도 이쪽에서 이제 먼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매물 부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의 글로벌 증시의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강한 게 저는 더 이상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조정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급격하게 더 빠진다라거나 뭐 수급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원래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강하게 어떠한 섹터를 공략하는 이러한 매수세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에 이제 매도 물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니 오늘 오전의 흐름에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욕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탄탄하다,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실시간 특징주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각각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네, 코스닥 1위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그룹주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LNF, 4위 성일하이텍스, 5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럼 코스피부터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개장 특징주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상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지금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것을 이 개장 특징주만 봐도 좀 알 것 같아요. 네. 전기차도 들어가 있고 제약도 들어가 있고 금융, 유틸 그리고 조선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이 한 번에 지금 잡힌 상황인데 저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네. 네,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실적이 회복할 것이다,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드디어 그들이 말했던 흑자 전환의 지금 초입 구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선사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의 이제 상승 탄력이 최근에 엄청 좋았어요. 특히나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선 쪽을 좀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선이야말로 올해 하반기, 상반기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실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수주 잔고까지 지금 꽉 들어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섹터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 이야기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 조선 관련 기업들에게는 모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감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을지라도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충분히 더 커 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조선 쪽에서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체 배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후판이라는 철강이 들어가는데 후판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이 후판 가격도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 이 조선사들의 마진율 또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지금 조선기자재 쪽은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 공략하시기보다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다음 주에 만약 일봉의 조정,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봐보셔도 괜찮은 기업과 섹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조선과 조선 기자재는 지난번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그런 섹터가 조선주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한번 수주를 받게 되면 한 3년간은 그 사이클이 유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을 오늘 들어가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진입 시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가격적으로 보면 저는 8,000원 부근에서의 이제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근데 조선이 너무 무거워서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와 같은 피팅 밸브류 이쪽도 굉장히 좋고 지금 동성하이텍이라든지 한국카본과 같은 LNG 본행제 쪽이 좋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선박 자체가 LNG 쪽의 수주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친환경 규제 문제로 이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만약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신다면 이 동성하이텍 한국카본과 같은 본행제 쪽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 모두 괜찮지만 그래도 나는 조선이 아직은 조금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선 기자재 쪽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는 태광과 성광밴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특징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사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3% 넘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100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 상승 그리고 성일 하이텍이 5% 급등하고 있고 LNF는 4%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역시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폐배터리. 이 성일 하이텍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폐배터리 산업이야말로 사실은 전기차 시장과 함께 전기차 인프라와 함께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또 같이 성장해야만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다수의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광물을 확보하는 거죠. 이 광물 재고가 지금 뭐 많게는 10일의 재고분밖에 없다라는 뭐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광물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터리에서 폐배터리를 통한 이 수출, 그러니까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이 100%라고 봤을 때 85% 밑으로 내려오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 재활용을 한 걸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리사이클을 통해서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기차 보급이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됐냐면 약 2016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짧으면 7년, 조금 길게 쓰신다 하면 1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이 1세대 배터리, 1세대 전기차의 배터리가 이제 재활용 시장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딱 시작하는 연도거든요. 일단 올해는 약 17만 대 정도의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게 2030년도 가면 약 450만 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 폐배터리로 나오는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일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외형 성장은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성일하이텍 혹은 세비캔과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대신에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은 불확실성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기준, 그러니까 이제 짧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폐배터리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개장 특징주로는 성일하이텍을 짚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고요.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폐배터리 말고 혹시 리튬 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기업은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정 없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가격. 빠른 시간 안에 높아진 가격이 이제 부담이 되기에 저는 관련주들을 만약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 딱 이런 마인드가 하나 지금 자리 잡혀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밀리더라도 아랫골이 달리면서 오후에는 플러스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붙는 종목군들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테슬라의 변동성이 커진 첫날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보자라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다시 전략을 짜시는 게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봤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아직까지 2차 전지가 강한 가운데 오늘은 테슬라 때문에 이럴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2차 전지 많이 선호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중에서는 올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섹터로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코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가 말아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따라가 말아 첫 번째 종목 오픈이 됐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이사님, 제이시스 메디칼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충분히 오늘 금요일이라도 따라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 K뷰티, K미용 의료기기의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도 높았는데 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느냐? 기존에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이제 일본 그동안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나라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갑작스럽게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 K뷰티, K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올해 이제 가장 많이 활약한 쪽이 바로 미국 그리고 유럽이다 보니까 네네. 과거에 우리나라 이 K한류가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화장품주가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열풍이 바로 미용 의료기기,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뭐 침습과 비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침습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성형 그러니까 외과적인 이러한 부분이고 비침습은 시술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침습도 비침습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을 기반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품 매출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계를 한 대 팔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한 대 팔므로써 그 이후에 소모품 매출이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 클래시스 혹은 이 제이시스 메디칼 제품의 소모품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보시는 쪽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이시스 메디칼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력적으로 좀 봐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봐라. 첫 번째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고요. 그런데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종목을 오늘의 장에서라도, 오늘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라도 가지고 가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목표가는 얼마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저는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매수를 해서 제가 뭐 내년에 보자, 내후년에 보자 이러한 전략을 들이시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드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꼭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계속 돌파하려다 밀리고 돌파하려다 밀리고 돌파하려다 밀렸다가 이번에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돌파를 해준 가격대가 이제 10,000원인데 다시 10,000원대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저는 목표가 14,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여 주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시초가가 0.88% 내려가면서 11,310원 구간입니다. 지금 진입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10,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손절가 10,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선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가 봐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네, 딥노이드입니다. 두 번째 종목 딥노이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지 말지 저 역시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따라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따라간다는 게 제이시스 메디칼은 오늘에서도 따라가도 네.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따라간다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단 딥노이드는 제가 잠시 후에 매매 전략을 좀 드릴 텐데 상세하게 좀 드릴 예정인데 그 매매 전략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딥노이드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뷰노, 루닛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의료 플러스 AI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JLK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흐름을 틈타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실 이 A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은 높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쪽이 딱 두 군데가 있죠. 의료 혹은 교육.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의료 플러스 AI 쪽에 조금 더 이제 손을 들어주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병원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해당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뷰노, 루니, JLK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딥노이드도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기업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작년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상용화에 힘입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부분들이 투심에 이제 녹아들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장주들의 추세가 지금까지도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딥노이드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빅데이터를 또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딥노이드를 이제는 한번 체크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솔루션 의료 플랫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4%
5% 넘는 급등세,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따라갔었던, 이미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조금은 소외됐었던 이 종목 역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17,290원 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하루 더 쉬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쉬어가지 않고 바로 좀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벌써 고가 기준으로는 13% 가깝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관심 있으시고 제 말에 이제 공감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3시 이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3시 이후 종가까지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 그때는 딥노이드가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다렸는데 음봉으로 바뀌었다라거나 마이너스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보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가로 잡아 드릴 건데요. 1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상승하기 직전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13,000원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본 모든 분들이 또다시 손실권으로 전환이 되는 구간이라서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해 주느냐 혹은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는 2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2만 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 그리고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루노, 뷰니, JLK가 같이 움직여준다면 저는 2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마라 두 번째 종목 딥노이드입니다.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는 2만 원인데요. 조금 더 상방을 노려보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24,000, 이번 25,000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가 마라는 여기까지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개장 직후 37분이 지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테마별 시세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갈 만한 섹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로 가야 하고, 반도체가 아니면 2차 전지로 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이제 주도 순환 사이클 안에서 오늘 반도체도 사실 힘을 내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또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안 본 사이에 비만이라든지 당뇨 관련주, 뭐 펩트론, 동은 아나텍 이러한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폭발적인 또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또 이제 그걸 보시던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그래, 일단 2차 전지 반도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 지금처럼 쉬어갈 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보자라는 투심 때문에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기 사실은 조금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나오는 제약바이오 레포트를 보다 보면 정말 다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실적부터 저는 챙기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누차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SK 바이오팜 이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도 섹터가 쉬어가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강하고 그동안에 또 한때는 주도주였으나 많이 쉬었던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SPG 이쪽으로만 보신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날이긴 하더라도 단기적인 힌트는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주도 섹터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고개를 드는 게 제약바이오다. 그리고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살짝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SK바이오팜 네, 이 종목들 역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증시 후 핵심 요약 세 줄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개장 전 지금 사는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페이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따라가 마라 종목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과 딥노이드 두 종목 모두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개장 전에 그리고 개장 직후에 꼼꼼하게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꼼꼼한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